변변한 가정사. 네, 변변하지 않은 가정 문제도 박변, 조변구와 함께하면 변변해집니다. 박찬우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만나보고 두 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연이 올 시간 됐어요? 나야! 잘못한 소리 나가라고 이러잖아! 나야! 이 죄송해요! 나야! 죄송해요! 네, 참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드라마 장면이었고요. 영상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아라 변호사께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드라마 재밌게 봤고 예. 분노하는 이제 주변의 아주머니들의 반응도 열심히 네.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실제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이제 옛날 분들 예. 그런 폭력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던 분들 많으시고 그럼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이제 꼭 하려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네네. 뭐 또 친정 부모님 얼굴 생각해서 참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으시거든요. 네네.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 집 귀신으로 죽지 않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뒤늦게라도 이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참 젊은 분들도 당연한 많고.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내 주변에 이런 환경들을 많이 봤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요즘은 이제 본인 스스로 많이 좀 생각하고 변호사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일이라고 해서 가정 폭력이 있어도 뭐 예. 경찰 부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뭐 부부 싸움하는데 왜 경찰 부르나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음.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가정 폭력이 없어서 경찰을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가정 폭력이 이슈화된 게 최근 들어서 가정 폭력이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인격과 그 보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선처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어떤 가정 폭력에도 법으로 제도로 어느 정도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당연한 변화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가정 법률 상담소의 그 발표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혼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아간 2명 중에 한 분은 가정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학폭 뉴스 이런 거 보더라도 네. 폭력에 있어서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언어 폭력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정 폭력의 범위도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박찬호 변호사님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정폭력법에 보면은 비단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예. 어떤 정신적, 정서적 폭력도 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도 큰 범위에서 가정폭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폭력도 좀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가정폭력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폭력에 있어서는요. 매 맞는 아내보다는 매 맞는 남편이 저는 좀 더 익숙한 것 같거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매 맞는 남편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매 맞는 남편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진짜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 상담소 어떤 예. 상담 건수 중에 예. 10건 중에 3건은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남자같이 이렇게 강도의 차이지만 예. 여자분들 막 꼬집고 때리고 밀치고 물건 던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거기도 한데 네. 남편분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오죽 못 났으면 뭐 맞고 사냐.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이건 참 민망하다,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까? 수치스러운 것이죠. 아. 그리고 또 아이들 때문에 참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죽했으면 여성가족부에서 뭐 이제 남성 가정폭력 당하는 예. 남편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따로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검색해 보니까 그 뉴스가 예,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님은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매 맞는 남편분들이요.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맞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걸 엄청난 유책 그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때렸는데 때려도 예. 혹시 나한테 맞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유, 분들도 그런 좀 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여자들은 맞으면 내가 힘에서 밀려서 아, 맞는 건데 예. 남자들은 자기가 폭력을 당해도 좀 이거를 폭력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나는 때릴 수 없으니 하고 참아서 제가 그건 폭력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제서야 내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드리면서 저희가 또 라디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 듣고 올 시간이 됐습니다. 변변한 가정사 함께 하고 있고 그 결혼 전에는 또 행복하게 또 한복 고르는 고민도 하곤 하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를 했고요. 라디오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현중일 뉴스파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변한 가정사 두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고요. 샵 2244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 유튜브 MP타카 실시간 채팅으로는 무료로 또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 그래도 여전히 아내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남편의 폭력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그럼요.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쁜 남편의 어떤 역할을 제가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맞을 짓 해서 맞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근데 아내분들 중에 조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감시하시고요. 가스라이팅하고. 네, 연락 뭐 누구하고 받는지 뭐 예. 누구 만나는지 계속 통제하시고요. 음. 그리고 뭐 그 반려동물 남편이 아끼는 반려동물 해치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TV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남편이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기 욕조에 뭐 담그고 아하. 남편은 게임하는 거 보기 싫다고. 야, 그건 저도 좀 아닙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아내분들 중에 남편한테 너무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맞습니다. 없고요. 네. 정답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폭력을 당했으면은 이게 실시간 중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증거 확보를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하지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폭력의 상황이 노출이 된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드릴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폭력을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네. 신고를 한 내역 자체 그게 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신체 어떤 흔적이 남는다 하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진단서를 또 발급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리죠. 특히 이제 요즘에 어린 아이들 키우거나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에서는 홈 CCTV 많이 달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녹화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CCTV이기 때문에 그 CCTV 통해서 가정폭력의 소리라든지 그런 화면이 녹음이나 녹화된 경우들도 있었고 이제 또 자녀들이 성년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예. 평소에 이제 아빠나 엄마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아내가 맡고 있어요. 그럼 남편의 동의 없이 그런 걸 뭐 녹화한 거를 보여줘도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네, 어차피 그 예. 뭐 이런 환경 가치 있는 장면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뭐 특별히 뭐 몰래 촬영하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뭐 예. 촬영하는 게 동의 없이 된 게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 변호사님도 어떤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증거 확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증거 확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정폭력 막 일어나 잠깐만 있어봐 나 뭐 녹화 좀 할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가 딱 몇 시 몇 분에 맞는다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없는 네,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조금 녹음을 좀 하시거나 네네. 아니면 좀 폐쇄된 곳보다는 조금 밖에 나오셔서 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또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자료가 네.
폭행을 하고 남편들이 다음날 사과하는 경우 있거든요. 때려서 문자로. 미안하다 하고요. 그렇죠. 예. 문자로 사과를 하거나 그 뭐 전화해서 어제 이렇게 한 거 그러면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 그렇게 때렸어? 뭐 그럼 상대방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걸 다 지우지 말고 용서하면 또 아. 지우시거든요. 네네. 용서하지 말고 모아두시는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녹음이 되거나 그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에 신고해서 만약에 경찰서 일단 끌려간다면 폭력이 심해서 잠시만 헤어져 있는 거지 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 되고 부담스러워서 신고 못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경찰이 봤을 때 격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임시 조치라고도 하는데 격리를 시킬 수 있고 기간도 2달, 3달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정해서 예. 격리될 수 있고 접근 금지 뭐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법이 워낙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특히나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면 보호시설에도 데려다 주거든요. 예. 또 다쳤으면 의료기관에도 데려다 주고요. 그런 부분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가정 폭력 발생하면 꼭 신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가정 폭력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배우자 간의 폭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도 저는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아이들이 좀 고생을 더 하고 네.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좀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그 제가 아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부가 양 당사자가 계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서로요? 네, 서로 네. 피해자라고. 그래서 결국 경찰이 봤을 때 신고가 너무 잦으니 두 부부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도 많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이거나 양육권으로 다툴 때는 먼저 신고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어떻게 보면 지위를 선점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혹은 아주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신고를 해서 상대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못 보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좀 요즘 신박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 희한하게 전개되는 이런 가정폭력 그리고 이혼 사례를 보신 적 많으십니까? 그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벌금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금이 사실은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정에서 나온다. 네, 한 가정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잘못해서 벌금 내시고 상대방한테 당신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내게 됐어. 면박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참 이게 내 인생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김미령님께서도 남겨주셨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증거 확보 정말 중요하고요. 주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의 도움도 많이 청하십니까?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이요.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네. 경찰 신고는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네네. 정도면 네네. 주변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친정 가족들한테 처음에는 말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술한 그 자필 진술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박상민님께서는 방송사에 제보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그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심각한 사안이면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겠고요. 자, 박찬호 변호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그거 쉽게 잘 못 고치거든요. 예. 어떤 법으로 어떤 절차를 좀 겪고 나면 본인에게도 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뭐 교육 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높은 가정에서도 가정 폭력은 있거든요. 보통은 아내가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에 억눌려 있는 경우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꼭 독립적으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조아라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이제 여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모님 행복한 모습 아유, 보고 그럼요. 예. 행복한 가정 내에서 구성원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인 이유로 그 부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경제적 부분이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도 또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비를 통해서 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피해가 있다 하시면은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참 오늘 하루도 걱정을 많이 했던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부디 두 분 말씀 잘 듣고 참고하셔서 변변하고 또 무탈한 좀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